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들어갈 내용 프린트 펴보시면 화학의 기초 처음에 나오죠, 그치? 뭐가 맨 처음에 나옵니까? 화학의 기초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놈이 누구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냐면 이 원자라는 놈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하죠. 자,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중딩 때부터 배우니까. 원자는 누가 얘기했니? 처음에 돌턴이란 놈이 얘기를 했죠. 원자는 쪼개진다, 쪼개지지 않는다? 쪼개지지 않는다. 그리고 원자는 새로 생기지도 않는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변하지도 않는다 하면서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걸 쭈루루룩 내놓지. 그죠? 하지만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에 와서 보건대 구라였어. 그죠? 다 개구라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밝혀지지. 자, 원자는 크게 뭐하고 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게 나눠보면 누구하고 누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자, 핵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나오니? 전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더라. 나중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배울 거야. 본 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개괄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 원자 핵은 또 몇 가지로 나눠지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누구하고 누구로 나눠집니까? 양성자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어떤 아이? 중성자.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되죠. 오케이? 이름에서 냄새가 풀풀 풍기다시피 양성자라는 아이는 전기적으로 뭐를 띠는 아이겠어? 플러스를 띠는 아이. 그 다음에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띠는 거 있어 없어? 없는 거. 그 다음에 전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띈다, 마이너스를 띈다, 마이너스를 띈다. 대충 알고 있을 거야. 자, 근데 돌턴이가 했던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는데 맞아떨어진 내용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원자는 무슨 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자는 무슨 성? 중성. 그럼 원자가 중성이다 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뭘 것 같아? 이 속에는 플러스를 띠는 아이도 있고 마이너스를 띠는 것도 있잖아. 그럼 이 둘의 개수가 어떻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같다는 걸 의미하겠지. 오케이? 따라서 이 원자라는 놈의 내부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숫자와 그 다음에 누구의 숫자는? 전자의 숫자는 무조건 같습니다 라는 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20개 있는 놈이 있어. 그럼 그 새끼는 말하지 않아도 전자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20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11개 있는 놈이 있으면 걔는 말하지 않아도 전자가 몇 개? 11개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전자라는 놈은 주변에 있기도 하거니와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야. 그래서 내가 머리를 막 이렇게 비비면 정전기 같은 거 일어나고 하잖아. 전자가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평균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지. always, 항상 중성이라는 말은 아니야. 그럼 그 중성이 깨지는 이유가 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준을 전자로 잡을 순 없잖니? 해서 누구? 이 양성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의 번호를 정하게 되냐면 원자의 번호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곧 누구의 숫자가 된다? 양성자의 숫자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11번이 누구냐면 나트륨인데 이 나트륨은 11번이다. 그럼 양성자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11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그 새끼는 전자도 몇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양성자 수가 의미하는 게 원자 번호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배울 게 뭐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질량수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요. 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질량수가 뭐야? 이 원자라는 놈들은 크기가 커, 작아? 안녕? 들어가. 맞아. 손 한번 흔들고 들어가. 빨리 들어가. 너 나왔어. 아, 내가 물리하는 거? 잠깐. 화학이에요. 빨리 앉아. 됐어? 자, 질량수 들어갑시다. 자, 이 질량수라는 건 원자는 크기가 크다, 작다? 겁나게 작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질량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매우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질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데려다 쓰는 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량수야.
자, 이 질량수는 나중에 원자량이라는 개념하고 너희들이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미리 얘기하는데 다른 개념이야. 왜 다른 개념인지는 나중에 그쪽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질량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양성자의 숫자에다가 누구의 숫자를 더해주면 중성자의 숫자를 더해주면 뭐의 숫자가 되는 거야? 질량수가 되는 거야.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무슨 수다? 질량수다. 자, 그러면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었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길래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질량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자,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전자도 질량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질량을 비교할 때 전자는 썼니 안 썼니? 안 썼죠. 전자는 뭐 하고 있어요? 쌩 까고 있다고. 왜? 전자는 가벼우니까 무거우니까? 가벼우니까. 근데 많이 가벼우니까. 근데 만약에 너희들 서술형 문제에서 그냥 많이 가벼우니까 이딴 식으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원자 질량에 비해서 누구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은 뭐 할 정도로 가볍다? 무시할 정도로 가볍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해. 자,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저울 위에 올라갔어. 내 몸무게 65kg야. 딱 봤더니 65kg가 띵 나왔네? 그래서 어씨 돼지 새끼 살 좀 빼야겠어 하고 저울에서 딱 내려간 다음에 머리카락을 막 뽑았어. 그런 다음에 저울 위에 다시 올라갔어. 내 몸무게 몇 킬로니? 여전히 65kg겠지. 왜? 머리카락의 질량은 내 몸무게에 비했을 때 뭐 할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그래? 무시할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거야. 머리카락의 질량이 원자보다 무겁잖아. 하지만 내 무게에 비했을 때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자도 마찬가지야. 질량이 분명히 있지만 원자 질량에 비하면 매우 가볍기 때문에 얘는 뭐하자? 무시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수의 두 번째 조건, 그냥 더했어.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양성자라는 아이의 질량과 양성자의 질량과 그 다음에 누구의 질량?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어떤 값을 갖는다? 비슷한 값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만 해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있는데,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얘는 2개, 3개. A라는 놈은 2개, 3개를 가지고 있고요. B라는 놈은 3개, 2개를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 오케이? 그럼 이 둘 다 질량수는 얼마가 나오니? 5가 나오지, 그치? 그럼 이 둘의 질량수가 같다는 말은 이 둘의 실제 질량도 뭐하다? 거의 같다라는 걸 의미할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양성자의 실제 질량과 중성자의 실제 질량의 차이가 많이 나. 그럼 그냥 더했을 때 이 둘의 질량이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만약에 이 둘이 다르다면 이 앞에 개수를 붙였을 거야. 근데 아무런 개수 없이 그냥 더했잖아. 그 얘기는 양성자의 실제 질량과 중성자의 실제 질량이 뭐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자를 얘기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숫자는 뭐를 보면 파악 가능? 번호를 보면 파악 가능. 번호가 의미하는 게 양성자의 숫자다. 오케이? 두 번째, 전자의 숫자는 양성자의 숫자랑 어떤 숫자만큼 있다? 같은 숫자만큼 있다. 세 번째, 질량수를 얘기할 때 전자는 빼는 거고요.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더해주면 그대로 무슨 숫자가 된다? 질량수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 건데 이 세 가지를 어떤 원소를 표현할 때 약속처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어떤 원소를 표현할 때는 자, 좌측 하단에다가 뭐를 써주기로 약속했어? 번호를 써주기로 약속했고요. 배운 거잖아, 다, 그지? 좌측 상단에 뭘 써주기로 약속을 하니? 질량수를 써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뭐를 써주는 거야? 전하량을 써주는 거야. 여기까지 내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자,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11번이고요. 질량수가 얼마냐면 23이야. 그럼 나트륨의 번호가 11번. 질량수가 얼마야? 23이라는 거지.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첫 번째, 양성자는요, 이 새끼 11개 있어요. 맞니? 그 다음에 중성자는 몇 개 가지고 있을까?
이거 더하기 중성자 해주면 뭐가 돼야 돼? 질량수가 되겠지? 그럼 요거 빼주면 중성자의 숫자가 되겠지? 됐어? 그럼 전자의 숫자는 몇 개일까? 자, 이 자리가 지금 비어있지? 그럼 전하량이 얼마라는 거야? 0. 전하량이 0이라는 건 양성자는 뭐를 띄고 있어? 플러스를 띄고 있지, 그치? 그럼 그 똑같은 만큼 뭐가 있다는 거야? 전자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렇게도 하잖아. Na 플러스 이온이에요.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그치? 그럼 이온은 뭐냐? 다 똑같아. 양성자는 11개 있어. 중성자는 몇 개가 있을까? 12개가 있어. 근데 전하량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여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겠어?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 이해되시니? 그래서 원자를 표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자. 이게 뭐야? 약속이야, 약속.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와 있죠. 거기 박스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채울 수 있겠지, 그치? 자, 한번 채워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숙제 금방 해. 오래 안 걸려 이거. 자, 이제 뭘 들어갈 거냐면 주기율표라는 걸 들어갈 거야. 오케이? 자, 자, 주기율표 쓰기 전에 이미 대부분 거의 한 20번까지는 외워져 있지? 그죠? 융합과학 하면서도 외우라고 시키고 중딩 때도 외우라고 시켜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위쪽에 보면 주기율표가 쭉 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주기율표에서 너희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자, 3주기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는 무조건 다 순서대로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내가 듬성 막 써놓은 거 있지, 그치? 그게 뭐니? 이 정도 원소 기호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백금, 번호 몰라도 돼. 근데 PT가 백금이라는 거 정도는 알자. 이런 의미야. AU 몇 번인지 몰라도 돼. 근데 AU가 금이라는 걸 의미한다 정도는 알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원소 기호는 다 뭐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화학이라는 과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수업하면서 중딩도 아니고 Z에는 아연이고요. Ni는 니켈이란다 얘들아 이러면서 수업하지 않아.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원소 기호 정도는 다 뭐해라? 외워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원소 기호만 외워서는 안 된다. 주기율표가 갖는 의미가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커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자, 그냥 간단하게 말도 안 되는 예시를 좀 들어보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이해 과목이야? 내가 볼 땐 수학은 암기 과목이죠. 그치? 그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거에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구구단이 서 있어요. 니들은 구구단을 무려 다 외웠어. 9단까지. 심지어 어떤 애들은 19단까지 외운 애들도 있다, 무식하게. 요즘에 19단까지 외우는 게 유행이래요. 애들 사이에서. 미친 거야. 어쨌든 니들은 적어도 9단까지는 다 외웠잖아, 그치? 안 외운 사람 있어?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건우야, 7, 8은? 56. 바로 나오잖아. 자, 거의 대부분의 곱비리가요. 7, 8은 얼마니? 그럼 56이라고 바로 얘기해. 중딩만 해도 다 알아. 초딩도 다 알지? 뒤돌아서 쌤 잠시만요. 7일은 7, 7이 14, 7, 3이 12. 안 그러잖아, 아무도. 바로바로 튀어나오잖아. 그치?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무려 완벽하게 외웠어. 구구단을. 근데 구구단을 왜 외워야 돼? 7, 8, 56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아니잖아. 7을 8번 더 하면 돼. 뭐 조금 귀찮으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그냥 외우면 돼. 쓰면 되잖아. 7을 8번 더 하면 돼. 근데도 외웠어.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주기율표는 화학에서 구구단이랑 마찬가지야. 가장 기본. 따라서 앞으로 너희는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쭈루루룩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바로 8번은 누구니?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족과 주기라는 걸 지금 배우게 될 텐데 그 위치까지도 정확히 외워져 있어야 돼.
해서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는 거지. 거기 나와 있는 필수 주기율 무조건 암기라고 써져 있는데 있지 그치? 거기 밑에 있는 쬐끄만 박스 안에 있는 건 거의 퍼펙트하게 외워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일단 쓰고 시작합시다.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자, 무조건 외워야 되는 주기율 한번 써보면요. 자,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무조건 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주기율표야. 이건 이제 단주기형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는 좌표가 있습니다. 좌표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줄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맨 윗줄 애들을 갖다가 1주기, 그 아래를 몇 주기? 2주기, 그 아래는 3주기, 이 아래는 4주기, 이렇게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주기 원소,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4주기 원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세로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음 조심해야 돼요. 족 같은 새끼 이러면 안 되고요. 족. 오케이? 자,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1족. 얘는 몇 족이야? 2족. 자, 얘가 단주기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붙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바로 몇 족이 되냐면 13족이 돼요. 그러면 3에서부터 12까지는 없나요? 있어, 주기율표상에. 큰 주기율표, 제대로 된 주기율표 보면 나와 있지, 그치? 근데 거기 있는 원소들은 너희들이 배울 일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줄여서 쓰는 거야. 얘는 몇 족이 돼요? 14족. 얘는 15족. 얘는 16족. 얘가 17족. 얘가 18족 같은 아이다. 라고 해서 18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기율에는 뭐가 있다? 족과 주기라는 게 있다. 그러면 왜 5개씩 그냥 쭈루루룩 써놓든가 10개씩 쭈루루룩 써놓지 이렇게 복잡한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한번 날리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족과 주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고. 족과 주기가 의미하는 것. 자, 족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배웠잖아, 융합과학에서. 무슨 전자? 가장 마지막 껍데기 최외각 전자수가 뭐가 되는 거야? 족이 의미하는 거고요. 주기가 의미하는 건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자, 결과를 미리 써놨지만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원자 중심에 누가 있다고 쳐? 핵이 있어요. 원자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이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그냥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궤도가 있다라는 가정을 좀 해보자. 그럼 이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껍데기에서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껍데기에서 돌고 있다라고 치자는 거지. 여러 겹의 껍데기에서 돌고 있다고 치자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1번 껍데기, 여기를 2번 껍데기, 여기를 3번 껍데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1번 껍데기를 앞으로 우리는 나중에 배울 거야. 1번 껍데기를 우린 K 껍데기, 2번 껍데기를 L 껍데기, 3번 껍데기를 M 껍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렇게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맥스 전자가 정해져 있어요. 몇 개? 2개. 여기는 몇 개? 8개. 여기도 몇 개? 8개. 288. 2개, 8개, 8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 오케이? 아,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쫓아갈까? 나가서 돌 던지면 큰일 나. 안 돼. 자, 어쨌든 핵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몇 개를 쓸 건데 룰은 간단해. 요 개수를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두 번째, 어디부터 채워야 돼? 안에서부터 채워야 돼. 어디부터 채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채워나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수소부터 채워보자. 수소 몇 번? 1번. 수소 몇 번? 1번. 수소가 1번이니까 리모컨 어디 있을까? 수소가 1번이니까 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러면 수소는 전자 하나 있으니까 이게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수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리튬은 몇 번이니? 3번이야. 그럼 3번이니까 전자 몇 개 채워야 돼? 3개 채워야 되니까 첫 번째 껍데기 몇 개? 2개. 두 번째 껍데기 몇 개? 1개. 이렇게 들어가는 새끼가 누가 되겠어요? 리튬 되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몇 번? 11번. 그럼 전자 1개를 채우면 돼. 11개니까 2, 8, 8이니까 첫 번째 껍데기 몇 개? 2개. 두 번째 껍데기는 8개. 세 번째 껍데기 하나. 이 새끼가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겠지. 그럼 마그네슘은요. 12번이니까 2, 8, 2 전자 배치를 갖는 게 누가 되는 거야? 마그네슘이야. 알루미늄은 13번이니까 2, 8, 3 전자 배치. 이게 누가 되겠어요? 알루미늄이 되고요. 자, 질소는 몇 번이니? 7번. 그럼 7번이니까 2, 5. 이게 누구의 전자 배치야? 질소의 전자 배치고요. 산소가 몇 번이야? 8번. 오케이? 그래서 2, 6. 이게 누구 전자 배치? 산소의 전자 배치. 황은요? 16번입니다. 황이 몇 번? 16번. 2, 8, 6. 이게 누구의 전자 배치야? 황의 전자 배치야. 자, 플로린 몇 번? 7번. 맞아? 9번이지. 이게 플로린 전자 배치다잉. 염소는 17번. 염소가 17번. 다 외워줘야 돼. 염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헬륨은 2번. 네온은 10번. 아르곤은 18번. 대충 전자 배치 막 했지, 그치? 그럼 이걸 보면서 족과 주기는 이미 끝났어. 그치? 봐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족. 1족 애들은 끝에가 다 얼마로 끝나? 1로 끝나지? 그치? 2족 애들은 끝에가 얼마로 끝나니? 2로 끝나요. 그죠? 13족 애들은 끝에가 얼마로 끝나? 3. 15족은 5. 16족은 6. 17족은 7로 끝나요. 그 다음에 1주기 애들은 껍데기가 몇 개야? 1개야. 헬륨하고 수소가 1주기지, 그치? 2주기 애들은 껍데기가 몇 개야? 2개. 3주기 애들은 껍데기가 몇 개? 3개. 아, 그럼 족과 주기가 의미하는 게 마지막 껍데기 전자수, 그 다음에 껍데기 숫자니까. 예를 들어서 규소는요, 쌤, 3주기 14족이니까 껍데기 몇 개? 3개. 3주기니까. 그리고 14족이니까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끝이지. 오케이? 따라서 이 주기율표를 보면 껍질수와 전자 배치까지 한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이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게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구분해 봅시다. 뭐가 나오냐면, 자, 붕소, 그 다음에 규소. 규소 밑에 누가 있냐면 저마늄이라는 애가 있고요. 저마늄 옆에 누가 있냐면 AS, 비소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붕규저비라는 4마리의 원소들을 기억하세요. 누구 기억하라고요? 붕규저비! 위에 보면 회색으로 박스 쳐놨어요. 위에 큰 주기율표에 붕규저비! 얘네들을 기억하시고 얘네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준금속이라 합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준금속이라고 한다고. 금속에 준한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 그럼 결과적으로 준금속은 금속에 준하니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자, 준금속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하지만 금속의 성질이 있어.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누군지가 중요하진 않아. 사실 다음 중 준금속은 누구일까요? 이런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는 얘네들이 경계선이 됩니다. 뭐의 경계선?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선이 돼요. 얘네들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은 뭐야? 금속이야. 왼쪽 아래에 있는 애들이 뭐가 된다고요? 금속이 되고요. 얘네들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애들이 뭐가 되냐면 비금속이 됩니다. 됐어? 따라서 주기율표를 보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알 수가 있다. 가끔 가다가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 쌤, 칼슘은 그럼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딱 봐라. 어디 있어? 왼쪽 아래 이쪽에 있잖아. 그치? 얘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야. 에이, 쌤, 그럼 뼈가 금속이에요? 뼈가 칼슘인데? 뼈는 칼슘이라며. 그럼 뼈가 금속이야? 니들 메탈이야? 금속으로 만들었어, 사람을? 뼈에는 칼슘 성분이 있는 거지. 뼈가 칼슘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소금 봐봐. 소금은 뭐야? NaCl이잖아. 소금이 금속이야? 아니잖아. 하지만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금속 성분인 거고 얘는 뭐야? 비금속인 거지. 이 둘이 결합을 함으로써 성질 자체가 완전히 뭐해진 거야? 달라진 거지. 뼈도 마찬가지야. 칼슘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 거지 뼈가 칼슘은 아니다. 그럼 뼈로 가는 칼슘 우유는 뭐 쇳가루 먹는 거야? 아니잖아. 하여 이렇게 생각하시되 딱 한 새끼가 있어. 왼쪽에 있으면서 비금속인 새끼. 누구? 수소. 수소는 초딩들도 알아. 수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지, 그치? 수소는 비금속이다. 수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왼쪽은 다 뭐야? 금속이야. 오른쪽은 다 뭐야? 비금속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너희들도 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옥텟 규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 전에 그냥 여기에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 자, 옥텟 규칙이라는 건 뭘 갖다가 옥텟 규칙이라고 하니? 팔전자 규칙을 갖다가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마지막 껍데기의 전자가 몇 개가 되었을 때, 8개가 되었을 때 이 새끼들은 뭐하다? 행복하다, 안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근데 자,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전자가 조하고 일치하잖아. 그럼 일쪽 애들은 마지막 껍데기 몇 개? 1개. 얘네들은 2개. 얘네들은 몇 개? 3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17쪽은 몇 개? 7개. 16쪽은 6개가 있다는 거지. 이 18족 같은 아이들만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 거야. 건우야. 그러면 얘네들은 18쪽 새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그래서 다 결합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 18쪽 애들은 결합을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따라서 18쪽 아이들은 이 자체로 매우 안정한 아이들이야. 이 자체로 매우 안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으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기체라고 불러요. 비활성기체. 반응을 거의 안 해요. 반응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애들을 18성. 그래서 얘네들은 혼자 존재하는 애들, 왕따족, 18족 같은 아이들, 왕따족. 단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누구랑 결합하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잘난 맛에 사는 애들이야. 자, 그럼 나머지 새끼들은 다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결합이라는 걸 형성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일쪽 애들을 봐봐. 마지막 껍데기 전자 다 하나 있지. 그럼 얘네들은 하나를 뭐 하면서 반응을 하려고 할까? 버리면서 반응을 하게 될 거야.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그럼 얘네들은 전자 몇 개를 버리면서 반응할까? 2개를 버리면서 반응을 하겠지. 그죠? 그럼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얻으면서 반응을 하려고 하겠지? 얘네들은 몇 개를 얻으면서 반응을 할까? 2개를 얻으면서 반응을 하려고 할 거야. 하여 족이 같은 아이들, 족 같은 아이들, 나 자꾸 욕이 아닌데 욕같이 들리지, 그지? 욕이 아니야, 그지? 족 같은 아이들, 족이 같은 아이들을 무슨 원소라고 하냐면 동족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 같은 아이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족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해서 자 동족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족 원소들은 족이 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전자수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패턴이 어때? 비슷해. 하여 이 아이들은 무슨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뭐한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 같은 아이들끼리 묶어줘요. 첫 번째, 알칼리 금속. 몇 쪽 아이들? 1쪽에 있는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1쪽에서 누군 뺄까? 수소는 빼.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다음 중 알칼리 금속이 아닌 새끼는 누구야? 수소야. 1쪽이지만. 자, 그 다음에 2족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야 돼요. 얘네들은 몇 족? 2족. 물론 다른 족들도 다 이름이 있어. 근데 니들이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얘는 몇 쪽에 있는 애들? 17쪽에 있는 애들을 묶어서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18쪽 새끼들을 묶어서 아까 얘기했죠? 무슨 기체?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활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활성화되다 라는 말이 나 반응할 준비 됐어요 라는 말이야. 활성화되다. 활성산소, 반응성이 큰 산소를 얘기해. 누군가하고 붙어먹기 좋다는 얘기야. 근데 비활성은 뭐야? 누군가하고 붙어먹지 않는다. 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동족 원소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있다. 됐어?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제 그냥 단순히 번호 순서대로 외워야 돼? 아니면 철두철미하게 다 외워야 될까? 족과 주기까지 구분해서 족주기 구분 다 해서 2주기 15족 하면 생각하면 안 돼. 2주기 15족은 누구야? 그러면 질소, 병신 그런 걸 왜 묻고 지랄이야? 구구단 물어보듯이. 오케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결과적으로 외워져 있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외우는 방법 1번부터 20번까지도 외워져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수해, 리베, 비키니, 옷 벗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크 해서 20번까지예요. 수해 1주기, 리베, 비키니, 옷 벗네 몇 주기? 2주기, 나만 알지, 펩시콜라 몇 주기? 3주기, 크크 4주기. 오케이? 끊어야 돼. 수해, 리베, 비키니, 옷 벗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크. 됐어? 그래서 1, 2, 3, 4 끊어서 20번까지 외워라. 첫 번째. 그러면 만약에 규소는 몇 족이니? 그러면 나만 알지. 오케이. 14족이야. 2주기 애들은 리베, 비키니. 질소 몇 족? 15족인 거지. 되셨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번호 순서대로 다 외우셨다면 이번엔 족별로 세로로 외워라. 술이나 까, 술 쳐 드셔, 술 막 먹어. 오케이? 그 다음에 배 막 까, 배 아파, 배를 막 까. 그 다음에 붕알 까. 남학생들은 잘 알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 욕 나와 안 나와? 나와 씨. C를 2번이나 해야 돼. 그치? 욕 나와. 그리고 N, B, O, S. 오케이? 풀 먹는 염소가 부러워요 라고 써놨는데요. 플루스로 염소 불알을 때렸더니 아야 라고 하셔도 돼요. 오케이? 풀른 염소 불알 아야. 그리고 해, 네, 아. 수리나까, 배마까, 그 다음에 붕알까, CC, NBOS, 그 다음에 플루스리 염소 불알 아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해네 아까지 해서 외워져 있으면 금방금방 족주기가 찾아지게 될 거야.
구구단처럼 몇 주기 몇 쪽 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다 외워지셨다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가 갖는 대략적인 의미까지 간단하게 했어. 오케이? 주기율이 갖는 대략적인 의미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다음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